자, 안녕하세요. 드디어 면세 사업자들은 그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되는 달이 다가왔죠. 그래서 오늘은 사업장 현황 신고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거는 며칠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시기 전에 이제 유의하고 알아두셔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건 면세 사업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1월 달에 하거나 7월 달에 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죠. 근데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에 이런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걸 하게 되는 거고요. 요맘때쯤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 병의원이나 치과 한의원 포함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원이나 교습소 이런 업종, 그리고 논축 수산물을 파는 면세업 같은 경우, 그리고 가수나 모델, 배우 등의 연예인, 주택임대나 아니면 대부업, 그리고 기타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면세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자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사업장 현황 신고는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2월 10일까지거든요. 근데 보통 이게 시작일이 1월 1일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월 10일까지 굉장히 시간이 넉넉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요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홈택스 자료 조회 가능일이 있습니다. 요것도.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도 이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다 보면 요 자료조회 가능일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업장 현황 신고도 이 자료조회 가능일이 있어요. 그게 1월 26일부터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다 보면 이렇게 뭐 계산서 합계표나 이런 데서 전자계산서 불러오기, 자료조회 뭐 이런 메뉴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러오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쫙 불러오죠. 근데 지금 해보시면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1월 26일부터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이런 불러오기 기능이 안 돼요. 그래서 자료조회 가능일이라고 하는 건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가능해야, 여기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좀 더 정확한 신고가 될 겁니다. 뭐 신고를 굳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 밖에 다른 메뉴에 나가서 전자계산서, 세금계산서를 조회를 한 다음에 그 숫자를 적어가지고 여기다가 기입해도 신고는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번거롭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 여기서 불러오기로 기록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결국 신고는 1월 26일 이후에, 그리고 2월 10일 이전에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약 15일 정도, 보름 정도 되는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때부터 생각을 하면 그렇게 일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업장 현황 신고는 사업장 현황 신고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계산서 합계표나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도 같이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많은 업종에서 사업장 현황 신고 자체는 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어요. 안내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영위사업자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반대로 보면, 여기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이 아닌 업종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래에 있습니다. 합계표 제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서 합계표나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장 현황 신고하고는 별개입니다. 근데 이런 의무는 모든 업종에 다 있어요. 이런 거 계산서나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발행을 했다거나 하게 되면 제출을 해야 되는 의무가 모든 업종에 다 있기 때문에 이걸 안 하게 되면 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할 때 그 현황 신고 양식에 이런 합계표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작성하게 되면 별도로 합계표 제출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혹시라도 사업장 현황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요거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합계표 제출도 직전 연도 사업소득이 4,800만 원이 안 되는 영세 사업자나 아니면 신규 사업자, 아니면 사업소득 연말정산자는 여기서 제외가 되는데,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여기 사업장 현황 신고에서 신고하고 있는 수익 금액이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기준 금액이 돼요. 그래서 사업장 현황 신고에서 수익 금액이 들어가야 그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뭐 간편장부 대상자냐, 아니면 단순경비율 대상자냐, 아니면 복직부기 의무자냐, 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수익 금액을 신고를 하시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할 때는 수익 금액 검토표를 제출해야 되는 업종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시다 보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검토표라고 되어 있고요. 작성하기를 들어가지고 수익 금액 검토표를 사업장 현황 신고서 외에 별도로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수익 금액 검토표 제출은 업종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죠. 일단 주택 임대 사업자는 작성해야 되고요. 학원 사업자, 연예인, 대부업자 작성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의료업에 해당되는 병의원들은 대부분 다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신고 도움 서비스가 있어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게 되면 그 홈택스에서 이런 화면이죠. 여기 보시면 오른쪽 밑에 신고 도움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에 관한, 내 신고에 관한 여러 정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고 전에는 요거를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들어가 보시면 일단 과세연도는 25년도고요. 뭐 여러 가지 개인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내 수익 금액 신고 상황이 3개년치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더 아래로 내려와 보면 요런 사항을 주의해서 신고를 하라고 하는 사례를 이렇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 업종에서는 요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까 조심하세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지고 요런 내용을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신고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시기 전에 알아두셔야 되는 유의사항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시는 1월 26일 이후에 신고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아마 이 사업장 현황 신고에 대한 방법도 요 근처에서 업로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